고영인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1인 시위도 있고요. 그리고 야권 대선 주자분들이 가서 지지,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당 차원에서 좀 정리가 좀 됐나요? 이 사안은? 뭐 공식적인 정리라기보다도 예. 전반적인 우리 의원님들 대화를 해보면 예. 이것은 뭐 분명히 이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죠. 아. 지금 이제 몸통설을 제기해서 반문 전선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연대를 좀 더 예.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 당이나 정부도 그 판단은 존중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단지 이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면담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서로 공모했다 이런 예. 발표도 있었고 예. 또 뭐 시연 현장에 있어서도 닭갈비 영수증 사건이라든가 이래서 시간차가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황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예. 명확한 물증이 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덜 형성됐다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알고 뒤에서 그것을 주도한 몸통이다. 이거는 뭐 국민들 예.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건 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그렇게 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 물론 같아요, 지금. 그런 정치적 의도는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수행도 맡으시고 측근인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근이 후보의 일정을 알지만 예. 후보가 측근의 일정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고 또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격으로 봤을 때 예. 이러한 것을 알고서도 지나칠 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영인 의원님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설명 민주당 분위기 전해줬는데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뭐 불복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미심쩍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있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에서 그렇게 존재하죠. 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예. 또 법원의 판결, 예를 들면 그것을 뭐 저항하면은 김경수 지사가 자진해서 예. 그 되는 것도 들어가지 마라 감옥으로 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모든 절차는 따르지만 예. 그것이 마음속으로 이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예. 또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이나 많은 지지자들이 볼 때도 예. 이런 정황과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물증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그, 특검 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특검 연장하면 또 여야가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그건 필요하잖아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다분한 정치적 공세라고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허위범 특검이 예. 사실 야당 추천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예. 연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 연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자유롭게 수사할 만한 거는 다 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입증할 만한 것은 다 했다라고 해서 내놓은 결과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예. 마치 뭐 이거를 연장하면 몸통이 나와서 문 대통령을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국민들에게 이제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것은 자칫하면 예. 마치 그 특검에게 이 결과도 지금 유죄로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더 문 대통령하고 연관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라고 하는 정치적 압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뭐 지금 그 선거 기간에 여러 가지 내각의 중립을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위를 온전하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김부겸 총리나 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예. 자기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그것을 객관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합리적으로 잘 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향후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뭐 곧 입당할 것 같다라는 보도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입당한 이후에 다른 대선 주자들과의 약간의 어떤 미묘한 이런 전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 요 정도 잠깐 하실 저도 말씀 한 있으세요? 말씀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가 예. 오히려 냉철하고 아.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선거하고 달리 대통령 선거는 미래에 그렇죠. 국민들의 삶을 예. 새롭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걸 예.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제 공격을 통한 예. 어떤 일정한 득점 포인트를 가지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번에 11인의 모임을 보면 이게 야당발 개파 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친윤 이전에 친박 친이로 얼마나 예. 또 국민의힘 예. 전 야당이 분열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출발점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8월 중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온다면 거기에 합류하는 자신들의 여러 그 당직자라든가 의원들까지도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것은 더 나아가서 보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정한 견제, 배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만들기에서 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예. 결국은 그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요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예. 위험성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러한 어떤 견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분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야당 잠룡들의 의견 이런 것까지는 평가를 좀 해주셨어요. 주제가 한 2개 남아 있는데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관련돼 있는데요.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대적 특혜다. 이 발언 문매 맞은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 서울시 산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께 사과한다. 그리고 4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 중에 2채는 팔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연아 2채는 팔겠다. 고개 숙였지만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서울시의회는 이제 부적격 의견, 여기도 이제 뭐 청문 절차 이런 거 과정 거쳐서 이렇게 심사하거든요. 부적격 의견 보고서 의결했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임명반대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시장은 좀 신중한 입장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 밑줄이 있는데요. 이 김연아 후보자의 입장문 어제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이유를 분분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시대적 특혜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럼 아래로 갑니다.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돼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적격의 가장 큰 논거가 비판만 열심히 하고 비전이 없다는 건데 비전을 설파할 시간을 주었나? 이런 거 질문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입니다. 그럼 앞선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신중히 고민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좀 여론 이런 걸 좀 보겠다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영인 의원님,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이 4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뭐 청남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23, 4억 정도 간다고 하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김연아 후보자의 이 부동산 보유는 거의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나 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를 통한 이런 불로소득을 마치 시대적 착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더욱더 분노가 커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공정책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수장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보유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영인 의원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 지도부 차원에서 뭐 어떤 입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안 들리고 있는데 이 사안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까? 아니면 선을 넘은 명예훼손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헌법에도요. 예. 그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21조에. 그런데 사항에도 보면 이제 사회 윤리 이러한 것들에 저촉되는 이러한 것들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금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의혹만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풍자라든가 표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쉽게 말려지지 않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부분들, 명확치 않은 것들은 자제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막 관련자 10명을 당장 고소고발하고 또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좀 대범한 포용력도 가져야 되는데 예. 국민들을 이렇게 법적 잣대로만 곧바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좀 속적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생활을 예. 함부로 이렇게 들춰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단지 이것이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그다음에 공적 영역을 침범하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 이것이 2010년부터 11년까지 그 주가 조작 주식과 관련된 의혹 이걸로 해서 지금 의혹. 수사를 받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검증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나 검증도 달라지는 거고 예. 특히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그 배우자는 청와대 제2 부속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예. 공적 업무를 해요. 예. 뭐 대통령이 못 가는 곳을 간다든지 또 어린이나 뭐 여성 예. 관련 행사도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검증은 받아들여야 되고 단지 이제 좀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으로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는 그런 사회 문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얘기 좀 해봤습니다. 뭐 이 정도 좀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